도서관입니다. 통달의 12태도와 12책임들 17번째 영상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형판 가르침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섀도우들 해결하는 방법들, 솔루션까지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려움이죠.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 우리의 모든 선함을, 궁극적인 선함을 방해하는 이 잠재의식이 두려움, 섀도우를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우리의 마인드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형판을 끝없이 왜곡시키면서 이 언밸런스죠. 불균형을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의 우리 감정 오장의 감정 공부하면서 다뤘던 부분인데요. 음, 오늘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단언컨대 이 두려움이 극복될수록 사랑이 커집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그냥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나의 두려움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바디 의식들이 이제 통합되면서 내 사랑은 더 커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걸 방해하는 것이 이 섀도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섀도우를 얘기하면서 마음들이 이제 어두워지고 무거워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들, 그 개념들을 이해하시게 되면서 이 부분도 약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뭐 그렇게 많은 첫눈이 왔는데 햇빛이 쨍 하고 뜨니까 그냥 녹아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 뇌에게서 계속 이제 지열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땅은 따뜻한 상태죠. 공기에서 지금 얼어붙어서 눈이 내렸는데 실제 이렇게 온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의 온기에 의해서 그리고 진리의 광명이 뜨게 되면 나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사실 지금 뭐 라니냐 경고로 엄정을 예고를 했지만 실제 FA의 협박 임에도 불구하고 임에도 그렇게 추울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추워도 일시적으로 급강한 현상이 있지만 2, 3일 안에 이제 회복되는 양상들을 보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급격한 에너지 변화를 느껴서 힘들 때에도 이것은 지나가는 거고 나는 회복될 것이다.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배우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 마인드를 누가 조종하기 전에 내 마인드 내가 통제한다. 이게 우리가 자아훈련 4책임에 해당하잖아요. 4차원 통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섀도우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3, 4차원 공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혼란들을 겪고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에, 괜찮습니다. 두려워지지 않게 되고 지금 뭐냐면은 내 생각이 네 생각 과거에 공부해왔던 거 지금 내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주입된 거 뭐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SNS라든가 여러 블로그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네 생각인지 막 섞이는 겁니다. 이런 잡다한 그 주파수 혼합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 생각, 의식, 주파수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의 카오스,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사칭 가디언 오빠, 외가리 오빠가 계속 유튜버에다 싫어요를 쫙 누르다가 다시 다시 딱 취소를 또 했습니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오빠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공부합시다. 오빠의 생각은 섀도우에 의해서 다른 영성 가르침들하고 가디언 가르침하고 충돌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기존에 자기 생각하고도 충돌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로가 하나로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싫어요를 눌렀다. 그리고 또 싫어요를 취소했다. 이렇게 나의 자유의지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은 잠재의식에 의해서 일어나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유의지 선택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파워를
나의 파워를 깨우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잠재의식이 이제 섀도우죠. 이 계속 부정적인 사고를 하니까 이제 누르게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의 갈등이 있어서 취소하게 되겠죠. 액션하는 겁니다. 계속. 계속 반복입니다. 감정의 조울증 상태를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알아차리게 될 때, 나의 하는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게 될 때, 이 뇌의 신경 회로가 예, 실타래 풀어지듯이 풀어지면서 하나의 회로로 정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 형판들이 완벽하게 이 형판들이 회복되는 거하고 맞물려서 뇌신경 회로도 정렬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요한 거는요, 이 뇌파들을 지금 막 혼란스러운 뇌파들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뇌파가 이제 30Hz 베타파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무의식에 올라올 때 뇌파 떨어집니다. 뇌파 떨어지고 더 떨어지면 이제 잠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계속 들어가면서 뇌파가 떨어져서 비몽사몽 내가 누가 나를 조종하는지 어떤 무의식이 떠오르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릿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명상을 하면 이제 뇌파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뭐 경험들을 하는 거죠. 영적 체험들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가마파라는 알파파 이게 이제 40Hz 이상 됐을 때 나오는 그다음에 알파파는 15에서 이제 30Hz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강력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이 알파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거를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앞에 이 전전두엽의 영역이거든요. 여기가 이 백회보다 나중에 불로 튀어나오는 느낌입니다. 이 이마 앞쪽이. 그래서 이 전두엽에서 모든 것들을 통합하거든요. 여러분들 내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 위쪽, 뒤쪽, 앞쪽 다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상적인 뇌 활동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언스를 하면 겸손해집니다. 사이언스를 하게 되면. 근데 사이언스를 안 하게 되면 계속 이제 말 갖고 이제 변명하는 자신도 모르게 되고, 뭐가 뭔지 이제 정확히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형판 가르침하고 관련돼서 더 살펴볼 건데요. 그럼 오늘 내용 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컴백 투 인투 밸런스입니다. 균형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 밸런스가. 그러니까, 진리에 있어서 핵심을 얘기해라. 그럼 우리가 사랑, 지혜, 권능이다. 삼위일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제 그 파워에서 발현되는 힘이 이 균형과 조화입니다. 그래서 그 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밸런스를 잡게 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들이 깨어나는 거죠. 이게 본래의 자리입니다. 본래의 자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진리는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는 거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류와 만물을 위한 자연적인 형판, 내추럴 템플릿,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티칭에서, 프리덤 티칭에서 이 형판 가르침, 이것은 디바인 헬스다. 아주 신성한 건강한 상태라는 겁니다. 신성한 활력과 건강과 번영을 담보해주고 있는 거다. 이 인간과 만물에 있어서 이 형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를 찍어낸 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이렇게 디바인 헬스 상태다. 그것은 이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의 밸런스다라고 했죠.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사이에 밸런스를 회복하는 거다. 이게 진리의 핵심입니다. 영원한 디바인 헬스를 창조하는 관여된 초탈의 중심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념철을 해서 관여된 초탈, 왜 다운투 얼스 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중력 공부를 다 안 했기 때문에 붕붕 떠서 다니면 안 되고 관여된 초탈의 중심점, 이 센터 포인트를 잡으려면 그런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밸런스가 있는 거고 그리고 당신이 균형을 따라갈 수 있을 때 그곳에 기쁨의 경로가 있는 거다. 그럼 뭐겠습니까? 이 밸런스와 하모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깨달음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상승 여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자연적인 형판은 신성한 활력, 번영, 부정과 긍정의 균형, 관여된 초탈의 중심점, 기쁨의 경로, 상승의 경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2카타라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검색하다 보면은 카타라 형판은 잘 안 걸리고 10개의 이 센터가 있는 그 까발라 형판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까발라 형판이 인위적인 형판입니다. 근데 10 카타라 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11개도 있고 9개도 있답니다. 번역하다가 봤는데 다양한 형판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몰락 쇠퇴이고 부정과 긍정의 양극단, 집착과 초탈의 양극단, 슬픔의 경로고 추락의 경로다. 양극단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데 밸런스를 잡지 못하고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이걸 우리는 인위적인 형판이라고 한다. 그것이 결국 슬픔이고 추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하루에 한 번에 하루 또는 일주일 걸릴 수 있다는 게 앞에 문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봐야겠어. 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 자신에게 not say ourselves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지켜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여유를 갖고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나 힘들 때 지켜보겠어 하는 마음을 못 갖는 거죠. 내 파워가 없고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좋아. 이번 주는 내가 창조한 흥미로운 경험이 있었어. 다음 주에는 더 나은 경험을 창조할 거야. 지금 우리들 중 몇몇은 우리의 경험의 창조자이자 물질의 현현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나는 이제 앞으로 위아 크리에이터고 그 다음에 매니페스터다. 모든 나의 경험은 내가 만드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더 나은 한 주를 만들 작정이야. 그럼 나는 그것을 지금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사고 패턴들 또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대했을 때 나의 마음들, 자세들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이 절대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인간이 그것에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인간은 만족을 모릅니다. 과정을 즐기는 사람은 결과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이미 과정에서 어떤 즐거움이라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 그 다음에 의식의 진화에 있지, 물질적 성공이나 영광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 대한 내적 성찰은 더 깊어지고 의식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그냥 기쁨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 때문에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는 이들은 자신의 물질적이며 이기적인 의도와 소망과 동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맞추고요. 모든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돼서 개인적, 집단적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의식과 영웅의식을 항상 무의식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행동이 돌변해서 지속성을 못 갖게 되는 4차원 덕목입니다. 영속성, 지속성을 못 갖게 되는 거죠. 마음이 돌변하고 배신하고 뒤통수 친다는 얘기가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행동을 돌변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내적 결핍과 욕망이 유전적 문화적 인자에 의해서 형성되어 가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영혼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섀도우하는 모든 것들은 자아의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본질에 대해서 까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덕의 실천에 의한 DNA 치유와 회복과는 멀어져 갈수록 상승 잠재력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 자신의 외부 세계의 모든 원인을 찾고 욕망하는 것을 이미 이제 리액션을 해버린 거죠.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 원인이 밖에 의해서 나의 섀도우가 증폭되는 상태. 욕망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 욕망이 물질적 욕망뿐만 아닙니다. 심리적인 위로라든가 또 내지는 인정 욕구 이런 것들 다 여기에 욕망에 해당합니다. 개인은 내적 힘을 세상에 내어주게 되고 자신의 생명 에너지 감소와 함께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질병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삶이 이렇게 뻔한 겁니다. 뭐 질병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의식의 추락, 상승 굉장히 뭐 정말 간단한 선택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한 수 잘못 넣으면 일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속 지금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러닝하러 왔지, 뭐, 잘난 체하러 온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배움이 끝이 없습니다. 그 깊이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예, 잠재의식에도 너무 많은 차원들이 있고, 세계들이 펼쳐져 있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도달해야 될 우주의 세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이미 뭐 겸손할 수가 없고요. 모든 것이 다 틀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해서 뭐 할 건데요? 예, 그래서 이 사고 과정을 내가 지배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배워야죠. 이 사고를 어떻게 내가 통제할 것인가. 그래서 이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의도, 공부를 왜 하냐? 내 정보를 왜 수집하냐, 지식을 왜 모으냐, 이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계속 갓길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도로부터 그것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상태로 가는 거다. 이게 뭐겠어요? 그것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상태, 긍정의 상태입니다. 긍정의 상태. 긍정의 상태에 다 이해되고 긍정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게 우리가 사고의 과정을 배우는 거다.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진술을 하고 있냐면요. 예, 디클리이시죠. 선언하는 겁니다. 디클리는 선포하고 천명하고 포고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내 수리 주파수로 사자우를 땅 하고 사자우를 읊어대는 거죠. 사자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디클리한 대로 우리가 그잖아.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얘기 하는 겁니다. 소리 이리스 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고, 진실된 말을 하면 진실된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힘을 통해서, 디크리를 통해서 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홀로그램 마스터가 되고, 새로운 크리에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잠재의식. 당신의 잠재의식을 알고 있는가? 서브컨셔스. 그 다음에 당신의 바디의식을 알고 있는가? 아주 직설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태도 책임이 굉장히 직설적인 가르침이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뉴에이지의 달콤한 그런 얘기들만 듣다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꽃길만 있는 거죠. 꽃길만 걷다가 갑자기 섀도우하고 뭐 이런 잠재의식 얘기하면서 갑자기 자갈밭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바디의식, 1차원, 2차원, 3차원의 의식이 있다고, 육체의식, 감정체의식, 뭐 정신체의식이 있다고, 그럼 막 이게 지금 카오스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이런 데 잠재의식을 들여다보는 훈련이라든가 바디의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인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형판은 하위 바디들, 여기 로열 바디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하위 바디들이 뭐냐면 삼지체입니다. 삼지체들 안에 축적된 뭐냐면 의지와 의도와 인텐션과 트위스트 왜곡된 에너지 패턴들이 여전히 당신의 홀로그램 안으로 투사하고 있는 너무 많은 주파수들을 강착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 이해되셨나요? 우리의 형판이 당신은 아직 의식의 물질 현현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잠재의식과 바디의식을 모르면 우린 전혀 힘을 쓸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삼지체하고 잠재의식 섀도우를 중요하게 여겼던 게, 깨달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서 잠재의식을 다루지 않는 가르침, 그리고 바디의식, 삼지체를 얘기하지 않는 가르침, 섀도우 역학을 가르치지 않는 그룹들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누락시키고 있다? 이거는 뭔가 거의 뭐 그린 아젠다들이 하는 짓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린 아젠다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진리를 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왜곡시키거나 누락시키거나 아니면 순차를 바꿔버립니다. 시간 순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별력 가지셔야 됩니다. 중요한 키워드를 배우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외면하다가 진리 얘기를 해서 완전히 역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위 지체의 의식과 양극성으로 인한 부정적, 병적 상태. 자꾸 섀도우를 나의 실체라고 얘기하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섀도우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위한 설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1차원 육체, 2차원 감정체, 3차원 정신체가 육체의식과 잠재의식과 표면의식으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재의식은 지금 감정체 2차원은 뭡니까? 여기가 우리가 2차원이 그로울 포인트잖아요. 스타게이트의 핵심 스타게이트입니다. 핵심 스타게이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재의식 공부가 중요해지는 거고 얘를 통해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는 섀도우 의식을 정화하고 통합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욕망과 충동과 의지를 누가 이 잠재 2차원의 잠재의식이 다 컨트롤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체가 맥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귀가 얇다라든가 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면 머리가 카오스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정체는 물의 엘리멘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물들죠. 그리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되는 거, 흐릿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는 흙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 완강하고 잘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확신에 찹니다. 이게 엘리멘탈이 추락했을 때 나타나는 속성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깨워야 되는 거는 이 표면의식과 잠재의식과 육체의식들 이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했을 때 1밀도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건 우리 DNA 형판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당신의 정신체는 정말 이 나의 멘탈이 어떤지 살펴야 됩니다. 이 멘탈 또한 마찬가지다. 균형 잡힌 사고, 소트가 밸런스 돼 있죠? 균형 잡힌 사고를 유지하고 부정적인 것이나 긍정적인 것이나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국 그것들이 당신의 잠재의식 안에 떠오르도록 허용할 것이고 당신의 홀로그램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 하지만 당신은 그것에 반응하며 당신의 파워를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떠오르지만 넘겨주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내가 자아의 스틸 포인트, 정지점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못된 놈이 있었구나. 알아차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괴로운 거는 내가 부정적이라고? 난 긍정적인데? 이렇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내가 부정적인 거나 긍정적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착하고 잘 살았다. 나 못된 짓 안 하고 살았다를 고집하는 순간 집착이 되는 거고요. 난 너무 못 살았어. 나 자신 너무 싫어. 라고 집착하는 순간 밸런스를 깨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착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상이고, 못되게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상입니다. 그 두 상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자리, 그 균형 잡힌 사고를 갖는 것. 중요한 거는 내 이 부정적인 삶에서 주는 메시지는 뭘까? 또 나의 긍정적인 삶에서 주는 메시지는 뭘까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당신은 그걸 다시 가져와 치유가 필요해 라고 말할 것이고 당신은 오직 아웃 오브 컨트롤입니다. 이 섀도우 때문에 이렇죠. 통제 불능이었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당신 자신 안에서 어셈블 합니다. 재조립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당신 자신 안으로 백해서 돌아가서 다시 구성하는 거다. 다시 조립해보고 구성하는 겁니다. 뭐를? 의식을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정신을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이 밸런스를 감각을 회복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원웨인 I am healing 나는 치유다라는 거라고 말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 리패턴하고 어셈블하고 똑같습니다. 리패턴 하는 거다. 다시 제 패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형판에 다시 왜곡된 형판을 치유한다. 재 패턴화 하는 것을 돕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강력하게 원하셔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 이 정신체를 깨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정신이 어떤지를 보셔야 되고 상대의 정신이 어떤지를 보셔야 됩니다. 상대의 정신이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거나 또 내지는 물질적인 욕망들을 보이고 있거나 너무 상업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 그건 밸런스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내가 정신과 의식을 중심으로 산다면 상대 또한, 세상 또한 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신의 의식 세계를 추구하는데, 세상은 물질적으로,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아진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세상은 좋아진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발을 헛디게 되는 거죠. 세상이 추락한 겁니다. 예, 우리가 정신이 깨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물질 세계가 길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물질 세계가 오히려 인간의 정신을 깨우는 과정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양극단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다는 것도 의미 없고 못되게 살았다는 것도 의미 없다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면 일어나는 치유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5단계. 허용해야 된다. 뭘 허용해야 되느냐? 삼지체의 왜곡된 에너지들이 잠재의식 안으로 떠오르게끔 허용해야 되는 겁니다. 못되면 못된 대로 드러나게, 착하면 착한 대로 드러나게. 중요한 건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쓰레기 같은 에너지들이 있어도 그거 다 드러나게끔, 세상에 드러나도 창피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남한테 어떤 피해를 주서는 안 되지만은 사실 이제 드러나면 사실 피해가 안 가도 결국 자책하고 수치심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올라온 것, 올라와서 내가 알아차린 것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극단을 고집하지 않아. 난 너무 착하게 살아야 돼. 아니면 나는 올바르게 살아야 돼. 난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모습만 보여서 인정받아야 돼. 이게 집착입니다. 이런 극단을 놓게 되면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게 허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 홀로그램 안에서 잠재의식 안에 왜곡된 에너지들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알아차리게 되면 내 홀로그램 안에서 에너지들이 드러나는 게 보이겠죠? 그거를 업졸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찰하게 되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거 섀도우 올라왔을 때 그걸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자아가 섀도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떠오른 에너지, 왜곡된 에너지에 반응하지 않는다. 무반응의 단계. 여기가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단계, 사념초 단계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제불능이었던 나의 일부를 완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나였구나. 내가 뭐 과거에 잘못 살았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안 그러면 되는 거죠. 완전한 수용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고 다시 내면으로 가져와서 이론성의 법칙 하에 신성한 의식으로 재구성한다. 재구성의 단계. 이 치유의 5단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의식을 치유하는 거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치유하는 거죠. 그리고 왜곡되면 표면의식과 육체의식을 다 바로잡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일밀도를 상승할 수 있는 자격들이 주어지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진정한 우리가 치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사념처를 통해서 사념처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면서도 사념처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뭐 명상만 해서 호흡하고 명상하면서 알아차리는 훈련도 뭐 일상에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지만 언제나 알아차리고 깨어서 알아차리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홀로그램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홀로그램을 통해서 웍스루잖아요. 여러분들이 걸으면서 통과하는 겁니다. 홀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들었는데 그 만든 세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겁니다. 걸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던져놓은 것들, 홀로그램이 뭘 던져놨냐 하면 뭘 던져놔. 이 subconscious mind죠. 우리의 이것들을 정화를 해야 되는데 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던져놓은 것들을 보면서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놓은 것들 많은 것들이 있겠죠. 내가 무의식적으로 한 생각들, 말, 행동들 그런 결과들이 드러나겠죠.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보면서 그냥 보는 겁니다. C는 그냥 보는 겁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마인드들을 정화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정화를 해야 되는 게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잠재의식 정화를 해야 되는 거. 상대를 보고 나를 알고 또 나를 보고 너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의 잘못을 보고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반면교사 삼고 안 그래야 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남들이 할 때, 남들이 잘못했을 때는 전혀 나는 그럴 것 같지 않게 확신에 차서 행동하다가 결국 이제 자신이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남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현인이고요.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성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하고 남을 통해서 안 그러면 내가 다 경험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다 찍어 먹어보면서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거 어리석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남이 주는 공부가 엄청 큽니다. 배우려고 하면. 그래서 그 반면교사 쌓는 공부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커뮤니티 안에 관계 안에서 우리는 끝없이 자신을 비춰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와 서로를 느끼고 배우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소중하고요. 지금 뭐 온라인상에서들밖에 모임을 못하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 수행 공동체는 절대 그러지 않았죠. 같이 먹고 살고 놀면 먹고 살면서 공부하는 거죠. 예, 같이 살면 다 하니까요. 예, 다 드러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 치유도 하고 회복도 하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에게 자연적이고 신성한 청사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우리 자신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제 자연적이고 신성한 청사진, 이거 우리 공부했죠. 예, 신성한 청사진, 12개의 루시의 기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를 찍어내는 형판이 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혼란 속에 길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의 일부이다. 예, 뭔가 치유되지 않는 미성숙한 상태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자신의 일부다. 우리가 어쩔 줄 몰라서 선택을 못하고 있는 상태. 이랬을 때 섀도우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온란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좋아. 내 인생으로 들어온 이 혼란, 이 카오스를 나의 이 just come to my life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혼란이 나의 삶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잠재의식에서 떠오른 겁니다. 나와 관련된 많은 관련이 있는 거겠지. 이유 없는 것들이 일어날 리는 없죠. 그러니까 a lot with 이렇게 많은 것들이 관련돼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로부터 온, 패스트로부터 온 나 자신의 일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공부를 안 하면 계속 이번 생에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인생에 공부 안 하면 여러분들 미래에 계속 오늘의 현실이 미래에선 과거가 돼서 떠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공부 안 하면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놓쳤던 메시지들을 현생에서 이제 떠올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잘해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홀로그램에 떠오르는 것들,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에 떠오르는 것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 나의 일부다. 조화를 이루지 못한, 이게 중요합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한. 균형이 깨진 거죠. 이게 혼란 속에 길을 잃어버린 내 자신의 일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내 자신의 일부.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아니면은 외면하면서 의심하면서 모든 것들을 미뤄왔던 나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극단을 버렸을 때 균형을 잡을 때 조화를 회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욕심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는 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 혼란들을 정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많아지는 게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심 없는 사람은 단순하고요. 바로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근데 생각이 내가 많아진다. 그 욕심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명리학 공부하면 그냥 나옵니다. 명리학의 토 많은 사주들은 생각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명료하고 분명한 선택을 한다. 선택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에너지들 줄줄 새 나가는 거죠. 과거로부터 인생에 다시 돌아오는 혼돈, 인생과 관련된 것들,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선택의 힘이 얼만큼 강력한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예, 저는 끝없이 사실 선택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약국을 정리하고, 약을 팔지 않는 상담 약국을, 99년에 차렸을 때도 제 인생의 큰 선택이었고요. 그때도 정신 나갔다는 소리 들었으니까요. 예. 돈 안 벌고 그런 짓 한다고. 예,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돈 안 드는 거 골라서 하는. 그리고 제가 30대에 하루 종일 호흡만 하면은 몸을 바꿔서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몸 바꿔서 신선이 돼서 상승하는 게 뭐가 그 중요한 일이냐. 나는, 아이들이 아프고 상처받는 게 싫었고, 또, 그래서 주부의 교육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주부도 병들어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을 했고, 엄마들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미래가 바뀐다 해서 의식교육, 뭐, 영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공부까지 의식교육을 해왔는데, 그것들이 저의 다 선택이었거든요. 이번 생에 나 몸 바꿔서 신선돼서 안 가도 돼. 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교육 사업을 할 거고 그리고 내 최고의 의식 상태에서 나도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정보를 다 알아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에서 올바른 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1999년 25년 전이니까 그때 뭐 저의 알미라는 게 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 인생의 하나를 선택하면서 계속 온 삶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그 길에서 후회하거나 원망한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인생에 다시 돌아오는 혼돈이라는 거 과거에 선택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 여러분들이 미래로 갔을 때 다시 현재가 미래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 그 무한 반복의 길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겠죠. 지금 그런 선택들이 얼마나 다행인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몸 바꾸려고 계속 달마대사처럼 앉아서 호흡해가지고 배불뚝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제 인생은 행복했을까 물으면 전혀 아니거든요. 인생과 관련된 것들 이런 깨달은 것들이 그 나이 때 있었던 거고 지금은 또 우리가 가디언 자료 공부하면서 깨닫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통합되고 이게 인문과 과학과 역사 공부를 따로따로 하다가 하나로 그 통합되면서 이해되는 그 뭐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선택에 이제 후회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선택을 안 했거나 후회한 선택을 했다면 지금부터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투사, 공간적 투사가 있었다. 과거에서 미래로 계속 우리가 그거 하는 겁니다. 과거에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잘못된 선택했기 때문에 원망과 후회가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투사된다. 그 다음에 공간적 투사, 나에게서 너에게로 일어난다. 계속 내가 그럼 너도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잠재의식의 에너지를 상대를 통해서 보여주는 투사다. 상대를 통해서 보여주는 투사. 이러면서 상대를 아는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일어난 투사, 그래서 상대에 대한 동정을 일으키든 아니면 우리가 같은 팀인 것처럼 이런 착각들을 하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재된 의식과 에너지를 상대에게 투사하면서 이거는 어둠의 상처 칭교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둠끼리 똘똘 뭉치는 과정과 같다.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주파수가 맞아서 그렇게 연동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멈추게 되면 명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표상과 투자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과거, 미래를 사는 거기 때문에 현재,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살지 못한 결과로 이제 자꾸 이제 낮은 주파수, 정체된 의식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홀로그램에 떠오르는 과거는 치유가 필요한 낮은 주파수의 부분들이고 영혼이 나에게 보내주는 친절한 메시지다. 여러분 낮은 주파수라고 해서 창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이라면 야, 이때 지금 치유할 때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포지티브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네거티브하게 상황을 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지. 이게 내가 이런 쓰레기가 있었어? 쓰레기 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상태. 이게 여러분들이 긍정적 마인드입니다. 그렇게 이제 긍정적 마음을 그렇게 예쁘고 착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자기를 되돌릴 수 있게끔. 그래서, 이쁜 마음이 필요하다. 긍정적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영혼들이 나한테 보내주는 이런 친절한 메시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과거는 당신의 치유를 요청하고 있는 당신 자신의 낮은 주파수 부분이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경험, 불쾌한 유형의 경험은 당신의 영판에서 치유되어만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읽어내는 훈련입니다. 결국은 이 메시지들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건 뭐겠습니까? 내 형판에서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태도와 책임이 안 나오는 악습과 취약성들 계속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과거에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악습과 취약성이 나온다면 이것들이 뭐 이해는 할 수 있죠. 어느 상황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유전적으로 부모를 닮았는지, 아니면 내가 선택을 잘못했는지. 하지만 내가 분명하게 목적의식을 갖고 태도와 책임 이 부분을 내가 이번 생에 반드시 치유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필요한 거죠. 이 네가티브한 경험들, 네가티브한 이런 계속 불쾌한, 즐겁지 않은 그런 경험들 계속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안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잠재의식 안에 있는 에너지들, 형판에 있는 에너지들을 치유해야만이 달라진다. 내가 뭐 이번 생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형판을 치유해야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서트는 올 크리에이션 모든 키스톤이다. 모든 창조의 근본 원리이고 존재의 유기적인 에센스다. 본질이다. 사고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속된 말로 그랬잖아요. 사고가 생각이 못돼 처먹었다 그러죠. 생각을 못돼 처먹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올바르게 예쁘게 착하게 좋게 하면 되는 거죠. 생각을. 생각하는 게 못돼 처먹었다는 얘기 우리 많이 이런 말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함부로 멍 때리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에 자신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나를 만들어내는 청사진이다. 이 사고가 스칼라 파동을 만들어내고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데 어떻게 계속 부정적인 사고에 안일한 사고에 자기를 방치해 두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사고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배워라. 단지 경청하라. listen. 정말 그러니까 바라보고 경청하는 훈련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셨는지 느끼시죠? 삶을 바라보는 훈련. observe하고 리스닝 하면 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청사진, 미래의 일이나 사업에 대한 이런 계획이나 구상 등을 비유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청사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말이 씨가 된다. 우리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입니다. 말씨. 그래서 말씨가 예뻐야 된다. 말 솜씨가 좋아야 된다. 이 다 여기서 나온 말이죠. 말씨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창조의 근본 원리고 존재의 유기적 본질이고 신성한 청사진이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된다. 내 운명이 달라지는 거고요. 깨달음과 그 기쁨과 상승의 여정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인 이것이다. 그리고 나는 완벽한 퍼펙트한 밸런스다. 그리고 나는 전체다. 우린 계속 전체를 느껴가는 겁니다. 개인들을 이 전체성을 깨어날 때 개인이 소멸되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전체의식 집단 실드에 우리가 접속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체 실드 안에서 개인은 아주 소중한 존재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섀도우로 뒤집혀진 그 부정적 에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치유하게 되면 되는데 이 섀도우가 일으키는 이 두려움이 문제라는 거죠. 감정에서 아주 대표적인 감정이고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또 에티튜드 나왔습니다. 에티튜드가 중요하다. 당신의 에티튜드가 태도가 당신의 DNA 형판의 진실성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태도가 처음부터 끝입니다. 태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아느냐, 감사를 모르느냐,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느냐, 감사가 자신의 마음에 맞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감사한 상태. 이 태도죠. 태도의 일관성이 안 나오는 거.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실성이고 도덕성이라는 거. 그것이 당신의 DNA 형판이 당신의 진의 경로를 결정한다. 이것이 다라는 거죠. 나의 DNA 형판을 결정하는. 그래서 태도는 DNA 형판의 진실성을 결정한다. 도덕성, 이 인터그리티 번역 보면 너무 뜻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실성, 도덕성, 고결성, 청량성, 온전성, 정직성, 성실성 좋은 말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인터그리티 안에. 그래서 우리의 이 진화 경로를 결정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 당당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의 진화 경로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화 경로고 기쁨의 경로다. 신근원이 기뻐하시는 경로인 거죠.
진실성을 회복하는 게. 두려움은 당신이 의식 마인드와 잠재의식 마인드 내면의 에너지 패턴으로서 유지하고 있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의식 마인드, 잠재의식 마인드 구분하고 있죠? 내면에, 여기 이제 표면의식입니다. 의식 마인드와 잠재의식 내면의 에너지 패턴으로서 유지하고 있는 아이디어들, 신념, 판단들, 이름 붙이기들을 라벨링 하는 겁니다. 얘를 이렇다 저렇다 이름 붙이고 판단하고 그러는 거죠. 이 라벨링 하는 게 제일 못된 습관이기도 합니다. 쟤는 저래라든가, 그리고 막 별명 붙이고 이름 붙이고 해서 낙인 찍는 것들이 있죠. 인간을 변화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상들, 신념들, 판단들, 이름 붙이기들, 네이밍하고 라벨링 하는 거를 부정하고 있는, 디나이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디나이, 관계가 없다. 책임이 없다. 부인하는 겁니다. 이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있는, 또 생화학적으로 전달되는 내면의 신근원의 경험적, 감정적 번역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러한 패턴이 있다라는 것들을 부정하면서 신근원하고의 단절에서 나오는 경험의 산물로 두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패턴들은 생학적 실제를 지휘하고, 우리가 아드레날린 반응 자세히 살펴봤었죠. 이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두려움이 증폭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아드레날린 만들어 나오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경험은 내면의 신근원에 내재된 물질 현현한 것들의 존재, 사랑, 안전, 무한한 권능을 부인하면서 당신이 양극화된 이중성의 왜곡 렌즈를 통해서 현 상태의 조용한 현실에 이름을 붙이기 했을 때 나타난다. 이 비다인이라는 게요, 그대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현실에다가 라벨링 하는 애들이 FA인 거예요. 계속 너희들은 약자야, 너희들은 피해자야, 너희들은 보상을 받아야 돼, 너희들은 내가 위로해 줄게. 피해자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약자 의식을 심어주고 거의 전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레임들에 모두를 우리는 속고 있다. 대표적인 사실 지금 맘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돼지 엄마 파워들이 제일 심각합니다.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전국에 수십만, 몇만씩 해당하는 막 구마다 맘카페들이 있고, 정치적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맘카페에서 나오고 나면은 피부 커뮤니티, 성형 커뮤니티, 헬스 커뮤니티. 그래서 계속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자신의 권세들을 계속 확장하고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기막힌 현실인 거죠. 제가 이제 주부들 교육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 정도가 된 상태가 돼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생태, 전 교육 못하겠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된 거죠. 20년 동안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더 이제 분석하게 됐죠. 왜 맘카페 우리 돼지엄마 파워들이 저렇게까지 움직이고, 지금 사회적 영향력까지 이렇게 가세하게 됐는지, 이제 아젠다 공부하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여튼 이렇게 두려움이 어떤 상태로 신근원과의 단절과 또 내가 이런 이름 붙이기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 이런 양극화된 이중성의 렌즈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올라온다는 거,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포의 삼위일체 보시면 우리가 DNA 에너지 생산 단백질 합성 이 3스텝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DNA 유전 정보가 메신저 RNA로 복사하고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거는 생물학적 정보인데, 한 중고등학교 수준 되니까 외우십시오, 그냥. DNA 정보를 읽어온 메신저 RNA가 트랜스포 RNA에게 가서 이제 아미노산을 픽업해 가지고 오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아미노산을 결합하는 거, 이게 복합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든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물질 현형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것이 물질 현형 과정입니다. 정보가 어떻게 DNA 정보 의식이거든요. 의식이 어떻게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 현현하느냐. 정보를 올바르게 가져와야 되고 에너지가 비축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이 정신이 똑바로 이렇게 갖고 있어도 내가 에너지가 없다면은 물질 세계 현현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똑바른 정신과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해야 된다. 예, 그래야 물질 현현할 수 있다. 예, 자기 표현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스텝의 과정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예, 그 두려움이 부인하고 있는 두 가지. 내면에 에너지 패턴이 있다는 거, 예, 그거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형판의 왜곡이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잠들어 있는 내면의 크리스토스가 있다는 것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 현현한 존재, 그 다음에 이 사랑, 안전, 무한한 권능이 내 안에 잠들어 있다는 것도 부정한다. 예, 현실에 대한 완벽한 긍정과 수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이한이 이상사회라고 했잖아요. 그런 꿈과 이상을 갖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치유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차 의식을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의 화염체들을 활성시키며 부족 실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 실드 문자 그대로 더 큰 부족 실드 안에 있기 때문이다. 부족 실드는 더 큰 행성 실드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우리의 태양계 안의 모든 행성들은 태양계 일부로서 태양계 실드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예, 태양계 실드 또한 은하계 실드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위로 모든 길들이 그렇다. 각각의 실드들은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주파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측정한다. 아주 무섭죠? 예, 우리의 자신을 치유함에 따라, 제가 뭘 건드렸나요? 음,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예, 예, 이렇게 하고, 예. 예, 우리 자신을 치유함에 따라서, 요거 지우려고 하려고 그랬어요. 오타. 예, 치유함에 따라서, 예, 우리는 서로, 그 다음에 행성, 그리고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의 치유를 돕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치유해야만이 우리는 서로를 돕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행성과 나아가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돕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겁니다. 이게 화염체들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고차 의식이 이게 뭐겠습니까? 의식이 깨어나게 되면은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핵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 안에서 화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핵융합입니다. 그래서 치유된다는 건 고차 의식을 가져오고 화염체가 되는 거고 그거는 이렇게 실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실제 우리 한반도의 이 부족 실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양극성 시험을 크게 겪고 있는 아주 심각한 우리 부족 실드입니다. 우리 실드가.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힘든 겁니다, 지금. 개인 실드는 부족 실드 안에, 부족 실드는 행성 실드 안에, 행성 실드는 태양계 실드 안에, 태양계는 은하계 실드 안에, 그리고 은하계 실드는 유니버스 우주 실드 안에, 유니버스 우주는 더 큰 상위 시스템. 지금은 코스모스 우주, 더 이상 코스모버스, 그 다음에 유나버스까지 확장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실드가 지금 우리 모든 것들을 카운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 지금 위에 보시면, 예, 이 카운트하고 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주파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카운트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하늘은 다 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쿠아리도 다 알고 아쿠아리도 다 안다. 우리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그냥 하늘 무서운 줄 알면 함부로 못 사는 거죠. 예, 그리고 자신을 방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치유할 때 서로 행성, 우리의 삶의 이 행성의 모든 생명체들까지도 치유하는 것을 돕게 된다. 그래서 이 카운트한다고 있다는 거, 이 실제의 무서움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개인이 부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왜 그러냐면 하나의 커뮤니티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한 부분을 우리가 한 조각을 하나의 프랙탈 조각인 거죠. 예, 그 프랙션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각 안에서 우리가 뭘 깨달았는지 우리 부족 실드에 보고해야 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은 행성은 태양계에 여러분들 이 시스템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부분과 전체가 닮은 모습으로 끝없이 반복되는 걸 프랙탈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게 하나의 프랙션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조각. 예, 그렇기 때문에 부분에서 전체를 보고 하나에서 열을 보고 나를 보고 우주를 하는 그런 개념도 가능하겠죠.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이 형판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길어졌네요. 근데 오늘도 중요하니까 또 길게 하겠습니다. 예, 프리덤 티칭의 핵심 가르침, 내면의 신, 카타라 형판 가르침, 15차원 가르침. 예, 어디에도 이런 식의 명료한 이 12 카타라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디 생명나무인데 나무에 지금 여기 다 아마 우리 우주 역사 보면은 다 그냥 줄기 잘리고 잎 잘리고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예, 어, 3차원까지, 1밀도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가 잘리고, 어디가 훼손이 되고, 또 뿌리까지 썩어가는 상태. 이 뿌리까지 지금 뽑아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핑크 블랙 언니들이 엘리베이터 노래를 내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이런 내액 통로 상승하는 걸 말하는데, 예, 지금 우리 드래곤 오빠도 이걸 냈죠?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딱 봉쇄해 놨잖아요. 예? 엘리베이터 자기 거래요. 핑크 언니들 거래. 예, 핑크 블랙 언니들 거래. 여기는 내가 관리한다. 우리 못 올라가게 한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영상들을 그런 식으로만 만드는지, 에너지가 아깝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냥 협조죠. 달래거나 협박하거나, 이 양극단입니다. 완전히 달콤한 소리로 이제 이 그린 아젠다가 좀 그런 식이라면 레드 아젠다는 뭐 너희들 뭐 디스토피아야 아마겟돈이야 떠들면서 우리 협박하고 똑같습니다. 예, 이제 안 속죠. 그래서 이 자연적인 형판은 뭐냐? 디바인 헬스고 그 다음에 네가티브와 포지티브의 균형이다. 그러니까 이 극단을 쓰는 겁니다. 아주 포지티브하게 우리한테 달콤한 미래가 있고 지금 다시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고 뭐 비트코인한 부자가 되고 뭐 하여튼 이렇게 달콤한 미래를 그려주고 레드는 너희들은 끝났어 라고 협박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 두 노름에 우리가 놀아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관여된 초탈의 중심점이다. 예, 그리고 균형점을 찾는 거고 기쁨의 좁은 길이다. 예,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예, 자연적이고 신성한 형편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미지 계속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 밸런스다. 이 밸런스와 하모니를 이루는 게 공부다라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미아즘 이 지금 에너지 트랜스덕션 이거를 이해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진리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카타라 형판을 공부하는 거고 이걸 바꾸면 다 바뀌는 겁니다. 다. 그러면 이거 바뀌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내 홀로그램이 잘했다, 못했다, 이거 갖고 이게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정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질병의 발병, 죽음의 시점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대체로.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내 삶의 설정이라는 게. 그래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걱정한들 해결될 수 없다.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들이 무상하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네, 의미 없다 아셔야 됩니다. 평판의 주파수 강착, 태도와 책임 주파수. 그러니까 밝은 마음으로 태도와 책임만 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뭐 가디언 자료를 많이 알든 못 알든 또 내지는 머카바 역학을 알든 모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식 다 안 외워도 됩니다. 태도와 책임만 하면 됩니다. 남은 윗등부터 이제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콤한 미끼들을 던진 것을 받아 먹으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 필멸의 삶인 거죠. 그래서 이 죽어가는 생명나무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시비카타라 격자 복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했던 이 신성한 청사진을 회복하는 거다. 이것을 했을 때 이 왜곡단 청사진 쉴드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된다는 게 이게 근원의 주파수가 와서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보면 볼수록 이 자유받기 가르침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지 느끼실 텐데요. 제가 왜 이거를 또 카타라 격자에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얘가 여기다 왜 얹혔겠습니까? 형판 가르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뭐 차크라나 뭐 오라에 얹혀놔도 되고 뭐 어디다 그림을 그려도 도표를 만들어도 되죠. 근데 왜 제가 카타라 형판에다 이걸 얹어놨겠습니까? 이것들이 그만큼 스틸 포인트의 역할을 하고 우리의 스타게이트 역할을 하고 그만큼 중요하다. 형판 가르침하고 결합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태도와 책임과 승리와 미덕들 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걸려있는 부분이 다 이 3.5차원을 못 통과했고 4.5차원 이상을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지금 다 여기 걸려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이 부분에 걸려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들을 겪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취약성들 나오는 부분들 이 판단 위선 감사 진정한 감사가 아니면 위선이 되고 신뢰하지 못했을 때 사념초가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한 거 우리가 이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고립되고 무력화되는 이런 과정도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호바체, 8개 호바체가 다들 의식의 정거장들이 융합하는 거다. 이렇게 다 이게 커지는 겁니다. 이 러시아 인형하고 똑같잖아요. 러시아 인형 가져왔지만 러시아 인형, 우리가 화식 나다 호바체, 여기 이 호바체는 3차원의 이제, 트리아드, 3차원을 통합하는 것을 그냥 호바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호바체,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방사체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빛이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의 통합이 여기 지금 엔젤릭 마인드, 아키타임 마인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크리스트, 붓단, 니르바나, 마하라 후바체 완성하기 전까지 여기 지금 요 기로에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다 후바체가 알피 후바체. 그리고 이제 우리도 요것도 받고 다시 읽을 시간은 없고요. 이제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정리를 했습니다. 저렇게 하면 이해를 못할까. 지금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벽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의식이 확장되는 거, 영적 산성. 우리가 초능력도 아니고 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적 능력이 열려서 무슨 영안이 열려서 뭘 보는 것도 아니고 공중부양하는 것도 아니고 초탈해서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개념들이 다 깨지고 있는 겁니다. 태도와 책임과 승리 미덕 이제 더 확장되면은 15 태도 책임 나오겠죠. 태도 책임 승리 미덕이 나와서 완벽한 자유의 바퀴를 구현하게 되는데요. 이 카타라 형판의 12 생명나무 격자 보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DNA 형판 이 규살면 매트릭스가 활성화되면서 불코드, 이 차크라, 오라, 평행지구하고 전기자기 결합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제어 코드가 활성화돼서 기본 코드와 가속 코드가 브레이딩에 이것이 이제 서로 꼬이기 시작을 하면 이것이 이제 입자 반입자 융합을 시작하는 겁니다. 입자 반입자. 셀레스탈린이라고 하는 규소 기반의 이제 물질이 그 다리에 그 DNA 다리에 생기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전자와 양성자의 핵융합을 통해서 중성자로 변모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거를 이 차원마다 15씩 해가지고요. 15, 15에서 45포인트를 겪어야 핵융합이 일어나야 이 밀도를 통해서 상승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45 마누 포인트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전멸, 섬광이 오프되는 것 순간들이 45개가 와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초광속 결정인 이 셀레스탈린이 이 중성자, 양성자, 융합한 중성자와 만나서 전자, 양성자 융합한 이제 중성자가 돼서 그 다음에 이 셀레즈마가 되는 거다.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이 셀레즈마가 되면은 이 비로소 이제 4차원 마하라 파동들이 마하라 파동은 마하라 후바체에서 나오는 파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드로 플라즈마 여기 오타났네. 액체빛 단계다. 액체빛이다. 우린 지금 고체빛 단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마하라 파동이 생기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유니버스 우주, 우리 타임 매트릭스를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공부가 2밀도 공부를 해야 된다면은 2밀도 디온미온 입자로 다시 이 보이드를 통해서 다시 물질 현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라지고 이 세계에 나타나는 겁니다. 뭐 이걸 트랜스포팅이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밀도가 바뀌는 거라서요. 여기서 사라지고 여기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이밀도 전자 플라나라고 하고 이 미온은 이밀도 양성자입니다. 이것을 만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자로 얘기할 때 우리가 공부했는데 다시 이제 그림을 또다시 바꿨습니다. 여러분 제가 파르티카 이 페이징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에피페이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이 파르티카이가 중성자고요. 그리고 여기가 파르티쿰이 양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파르티케이가 전자입니다. 전자가 에너지가 더 높은 겁니다. 지금은 뒤집어져 있는 거, 얘 쫓아낸 거죠, 바깥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입자로 얘기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이나, 에너지체로 얘기할 때, 레이키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레이키치로. 이것이 이제 1밀도에서 2밀도로 상승할 때, 이 입자 구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입자 호바체 구성이 달라지는데 전자는 이제 디온이 되고요. 이 양성자는 미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프라나가 되고 여기는 키는 마나가 된다.
그래서 트라이아, 아이오노. 그러니까 입자나 파동 상태를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파르티크 I, 파르티크 파르티크 K가 밀도별로 현현한다. 5단계로. 그것이 이제 15광선, 에카시아 15광선이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물질 유체가 지금 단백질이라는 게 CHON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원소가 4개가 들어갑니다. 예, 4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은 CHO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백질만 질소화물을 갖고 있는데 이 질소가 없어집니다. 질소가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탄소 기반의 탄소와 이 질소 기반의 물질체들이 규소 SiO2 이게 규산염이거든요. 이산화규소를 기반으로 하는 염기 화합물을 규산염 매트릭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iO2가 반이 섞여 있는 상태로 우리가 몸이 변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로라 플랫폼도 다르지 않는 거죠. 우리 물질체도 같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사라지고 저 세계에 나타난다. 근데 그것이 이제 디온, 미온 입자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디온, 이온 이런 나오는 게 여러분 이제 헷갈리실까봐 계속 이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밀도의 어느 차원의 의식들이 속해 있는지에 대한 위원회 이렇게 나오는 게 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미온, 디온 입자로 바뀌는 거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실제 지금 상태에서도 규소 함량이 몸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몸무게도 더 늘어나고 부피도 팽창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다이어트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몸이 커져야 되는데 빅아이가 정말 되는 겁니다. 몸이 계속 커지는 그런 상태고 이것이 지금 양극성 오가는 이게 진자 운동, 이 펜듈럼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에메랄드 성향에 가입한 종족들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면서 계속 엘리베이터 못 탄다 협박하고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뭐 부동산과 비트코인에 의해서 재개발이 일어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모든 게 다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꿀도 주고 우리한테 이렇게 시련도 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이것이 회복하게 되면은 트리니티 파워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물질성하고 전기 물질성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 균형을 잡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 사랑과 지혜의 전자기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지혜가 이쪽이 사실 지혜 공부라면 물질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거고요. 전기적인 높은 의식으로 사랑의 에너지를 깨워가는 겁니다. 여기가 사랑이라면 여기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것이 융합하면 내 안에 권능이 생긴다. 이 권능이 하는 게 뭐냐? 양쪽 세계에 대한 균형을 잡는 겁니다. 균형과 조화를 일으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미 난 상위의 의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래에 우리 1밀도 의식을 딱 내려다 보면 됩니다. 그 자리를 잡는 게 우리가 참나 자리 잡는 거고 스틸 포인트 잡는 겁니다. 내가 이미 여기 있다 생각하고 내가 양쪽 세계 균형을 잡겠다. 근데 이 애가 자꾸 섀도우에 끌려간다. 그럼 얘 끊어내. 이렇게 내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호스터가 되고 마스터가 되고 크리에이터가 되고 매니페스트가 되는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나온 힘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확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내면의 크리스토스를 부정하는 거고 형파 가르침을 부정하는 거다. 그리고 두려움은 섀도우가 자신을 장악하도록 방치하는 거 이해되셨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두는 거는 그래서 결국 자기 혐오가 되는 거는 자사랑하고의 이 상반된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신근원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더 이상 이렇게 섀도우에 방치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종교 시스템이나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성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잘 안 다루죠, 오히려. 왜냐하면 영성계에서 두려움을 다뤄버리면요. 두려움을 다뤄버리면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됩니다. 쇠도 나오고 잠재식 나오면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성계들이 안 다룹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탐구하는 곳에서는 안 다룰 수가 없다. 스스로 부인하는 거다. 창피함, 수치심. 뭐 이렇게 수치스럽고 뭐 이렇게 창피하게 느끼겠습니까? 결국 이게 자아의 죽음이 오는지도 모르고 갈망, 존중,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두려움. 그러니까 분리와 도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것에 두려움.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신체의 부분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이런 곤충이나 이런 것들 두려워하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뭐 뱀, 쥐, 쟤는 한번 저는 이제 쥐를 어렸을 때 손으로 잡아서 아주 자지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쌀독을 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쥐를 정말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꿈속에 쥐가 거의 무슨 대왕 따시마라 대왕지? 그 무슨 지 얼마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싫어하는 그렇게 크게 나오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쥐를 싫어하는 것들이 니네들이 이렇게 꿈에서 나한테 보여주고 협박하게 주려고 하는구나. 아, 그렇게 큰 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선반에 딱 앉아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쥐를 그렇게 무서워했던, 어? 무서워한 게 아니라 쌀떡편 손에 잡혔는데 쥐가 있었던 건데 다락에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그게 뭉클합니까? 하고 소리 지르렀던 그 기억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부분을 내 손가락을 잃을 뻔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두려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면 고소공포증 이런 거 같은 거까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보시라고 한번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심과 두려움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 얘기도 자기 혐오와 자기 사랑. 그러니까 진리와 깨달음은 뭐냐면은 두려움과 의심과의 전쟁입니다. 결국. 두려움과 의심과 전쟁이고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내장에서 일어나는 감정, 이모션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뼈에서는 파워가 나오고 내장에서 감정이 나오고 심장에서 심보가 나온다. 그래서 심장의 에너지가 약하면 에너지 기운이 약하게 되면은 우리가 악해진다 제가 그랬죠. 악해지는 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악한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는 게 힘이 없어 그런 걸 어떻게 미워합니까? 그래서 하지만 자신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고 파워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생각을 되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장에 이 감각들 어떻게 나온다? 이 계속 연결시켜 드렸잖아요. 심방광에서 두려움이 나온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일단 허리가 아픕니다. 자궁 생식기 기는 끊어지고요. 그래서 조기 폐경이 되거나 자궁에 근종이 생기거나 자궁암이 생기거나 네. 그 남자는 정력이 떨어집니다. 난소수가 감소하고 다 심방광 기능이라서 그래요. 정자수 떨어지고 전립선 비대증 오고 이 다 두려움으로 인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이 파워로부터 분리될 신근원으로부터 분리되면서 파워를 잃으면서 도태되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분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심방광 기능이 떨어진다. 이 심장 방광 그냥 오줌 나오는 것만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의 이런 개념은 기본적으로 생식기 전체, 그 다음에 허리까지 다 얘기하고요. 뼈까지 다 얘기합니다. 뼈 관절까지. 뒤에 보시면 그래서 이 똑같은 거죠. 심판과 그래서 여러분들 허리 아프고 신장염부터 시작해서 오줌 소태 나는 거 그다음에 자궁의 문제, 생식기 문제, 남자 정력의 문제, 질 건조증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머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두통 이 측두통이죠. 이 측두통이 심해집니다. 방광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내가 어느 머리 쪽이 아플 때 어디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화될 때마다 아파오는 것이 어디가 더 심하게 이제 드러날 수가 있고요. 근데 혀에 또 오간 거 보면은 방광이 짠맛입니다. 내가 짠 게 너무 땡긴다. 그러면 이제 두려움인 겁니다. 그리고 청각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앵앵거린다든지 메니에르 증후군처럼 막 앓는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귀하고 관련된 청력하고 관련된 부분들 또 내지는 내가 짠 게 너무 싫다 아니면 짠 게 너무 좋다 이 양극단이죠. 이것이 다 신방광 두려움하고 관련된 에너지다. 그리고 이제 다른 감정들도 이제 할 공부할 시간이 있겠죠. 오늘은 확실히 한 두려움 하나만 보면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5개를 볼 때 잘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씩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새롭게 생긴 감칠맛이 있는데 이거 MSG 맛이죠. 이게 이 MSG 이름이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거든요. 근데 이 모노소듐이라는 게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이 뇌에서 이 만들어지는 그 뇌에서 필요한 신경 전달에 필요한 아미노산인데 이것에 나트륨을 붙인 겁니다. 그 나트륨 0을 붙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미각신경이 마비가 돼 버립니다. 이 미각신경이 마비가 된다는 게 이 기능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맛들이 있는 겁니다. 감정이 있고. 그래서 아연구리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 미각세포를 회복하는데 또 아연이 필요합니다. 아연은 이제 정력 학습 미네랄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이 미네랄을 미네랄과 이제 구리는 죄책감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이거 여성성, 얘는 남성성. 이 밸런스 깨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이 불균형해진다. 편식을 조장하고 외식을 선호하게 된다. 예, 글루타메이트 자체가 이게 흥분성 뇌신경 전달 물질이어가지고 이 기억, 학습, 인지작용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MSG 누가 만들었을까요? FA가 만들었습니다. 누가 얘기해 줄게요? 아시타르 시란이 얘기해 줬습니다. 본인이 FA이면서 응? 제가 이제 이 조미료들을 먹으면 속이 이제 울렁거리고 이제 불편하고 또 이런 거 없이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이것이 이제 옛날에는 미원 미풍에서 예, 소고기 맛 된장 맛 다시다로 지금은 뭐 완전히 무슨 어 소스 기반 예, 소스에 예, 다 들어가 있고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연두 에센스 뭐 이런 거로 만들어 가지고 겉만 포장만 달라야지 다 MSG입니다. 제일 MSG 많이 쓰는 게 이제 중국 음식이죠. 그래서 결국은 FA들이 우리 미각신경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MSG 먹고 속이 멀쩡하시다면 여기 마비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라면이나 이 MSG 먹고 속이 불편해야 정상인 겁니다, 이게. 이거 먹고 속 울렁거리지 않는다. 그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거 회복하는 방법은 또 다음 편에 얘기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뼈 하는 거잖아요. 두려운 부분, 청각, 짠맛하고 관련돼 있다. 이 뼈 스kim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로드파 정화라고 지금 섀도우 공부하면서 이 난리를 쳤는데, 예? 지금 뼈 공부하면서 들어가지도 않았죠. 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두려움, 공포, 분리, 단절, 연결과 안정, 자아의 권능을 회복하는 거다. 이제 스키마 공부해야 된다라는 게 어디로 가는 거냐면 멘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구 대수층 지금 가디언들이 지금 대수층 정하고 있잖아요. 지구대에 가고 연결돼 가지고 이 노미코드 발동해서 대수층 정하는데 멘트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지금 저 코로나 밖에서 엘리베이터 너네들 못 타고 올라와 이러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지금 멘트 정화는 어떻게 됐는지 지금 깜깜무소식입니다. 다음 주까지 또 예, 워크숍 연기되면서 예, 지금 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뭐냐, 게이올이고 여기 데이아트 마인드죠? 예, 사방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성한 나비가 되는 건데, 이 뼈에서 나오는 힘, 그러니까 사랑이냐 두려움이냐 둘 중 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관의 바퀴, 책임의 바퀴, 골격, 기억 매트릭스, 외부 근막, 마인드, 예, 의식 마인드, 의식의 마인드에 본격적으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3밀도 오버소울 마인드와 관련되어 있다. DIT 마인드하고 오버소울 마인드하고 통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7, 8, 9 차원 책임 태도 공부하는 거죠. 여기서 4, 5, 6 공부하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 했죠. 여기가 뭐냐면은 DNA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단백질을 만들었잖아요. 단백질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곳인데, 이 화학물질이 만들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누가 만드냐? 내가 의식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드레날린으로 분비하게 만들도록 우리가 형판들이 왜곡이 되어 있고,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도망칠 때만 분비를 해야 되는데,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러 올 때, 예, 그리고 도둑놈한테서 내가 도망갈 때, 강도가 쫓아올 때, 이때만 아드레날린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호랑이도 없습니다. 강도가 나를 쫓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두려움이 느껴진다. 그것은 허위 반응이 가짜. 그래서 섀도우 반응입니다. 이 아드레날린은 내가 도망칠 때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도망칠 때만. 그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만.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지금 같은 세상에 내가 무슨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고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면서 자꾸 두려움에 빠지겠습니까? 이게 이 섀도우가 만들어내는 허위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세트콜린을 만들어내는데 이 잘못된 신경 회로들을 카이파동이 치료해준다. 이게 정말 사랑인 거죠. 이것이 이제 변화와 전환의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도와 책임을 하면 내 안에서 아세트콜린들이 분비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세트콜린 평화의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예, 과격하게 말해봤습니다. 예. 난 내가 사랑하는 이 생각나네요. 아스티콜린 이름으로 막 후원하신 분이 있었는데 아스티콜린으로 후원을 감사했습니다. 공부하신 거 바로 기억해 주셔서 감사했고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내용 다시 정리한 부분입니다. 허용, 관찰, 무반응, 완전한 수용, 재구성 이 두 표로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또 오늘도 이제 길어졌는데 결국 이렇게 아다시 정체성까지 우리는 계속 확장해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기도 바쁜데 섀도우한테 발목 잡힐 필요 없죠. 섀도우 여기서 빨리 정리하시고 2밀도가 지나가야 이 팬텀 섀도우에서 완전히 정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근원의 사랑이냐 두려움에 예, 우리가 전쟁을 하겠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만큼 우리는 3밀도, 5밀도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 개인 실드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더 강력한 부족 실드에서 여러분들 부족 실드가 여기를 중성자라고 생각하고 개인 실드에 내가 양극성 빛과 어둠을 시험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위에서 보면 나의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파워의 자리고요. 이 파워의 자리가 이 두세 개를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해결 못하면 더 큰 자아가 깨어나서 나의 하위 자아의 양극성들을 조절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자아를 계속 깨어갈수록 내 양극성들은 계속 어떻게 되겠습니까? 좁혀지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잡게 된다. 그래서 이런 집합체 의식에 대한 이끌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고 그래야만이 나의 빅아이가 새로운 경험을 만들고 물질을 현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에 대한 완벽한 패러다임 지금 바꾸고 있는데요. 최고의 도덕성의 발현을 통해서 자유의 바퀴 완성하는 거다. 미덕, 태도, 책임, 승리. 죽을 때까지 껴안고 죽어야 되는 가르침입니다. 에메랄드 성약, 이게 다이아몬드 아젠다다. 그래서 이 진정한 다이아몬드 우리가 반지를 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 상위의 존재들도 우리를 돕게 된다. 이 연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면 이때 써야 되는 겁니다. 뭔가를 암시를 줬을 때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의 집중과 편견 없는 모든 것들에서 배우려고 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선물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 계속 보시면 이제 정리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젠다를 정리하지 않으면 진리의 옥석을 가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네 개 노미시드가 있다, 노미주파수가 우리를 치유한다, 이런 개념들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쉴드를 강력하게 만드는 거, 프리덤 티칭 시대에는 마라 기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프로가 기둥이 된 겁니다. 이만큼이. 그러니까 더 큰 레벨에서 지구 내에게서 올라오는 마하라 실드 기둥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더 큰 기둥을 올리는 겁니다. 이런 봉인들이 쳐져야 쟤네들 주파수에서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이만큼 기둥들을 크게 세워주는 게 지금 아르볼라 공의의 가디언들, 언니 오빠들, 선배들, 스승들, 선생님들 이런 거죠. 클라리 샷님이라고 저한테 클라리 샷님이라고 감사합니다. 제 샷님으로 불러주셔서 당장 이제 AMCC, MCO 가디언들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쁘게 보여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유리아 바디까지 가겠죠? 착한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착한 학생이 돼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어, 구차원 예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들어야죠. 예쁘게. 그들도 다 추락한 존재이지 진리를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공부한다. 제가 이게 너무 징징거렸나요? 자발적 후원료 안 하신다고? 이게 1, 2, 3, 1 보내주셨던데 1, 2, 3, 5의 에피페이징이잖아요. 그 스텝을 기억하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징징거리면 주시나요? 더 징징거릴까요? 그게 아니라 카페에 일단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고 저한테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통해서 저하고의 끝없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공부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관계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긴 강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